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친환경 농가 밥상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사업과 주민들의 쉼터로도 계획 중인 호저면 농가 레스토랑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농장을 운영 중인 신용철, 김경희 부부. 하지만 이 농장에는 흙이 없는데요. 20년 전부터 스마트팜 기술로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그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농업,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농업을 꿈꾸는 부부를 만나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동해시. 현재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들과 함께 동해 음식점들을 찾아가 점검해보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네. 무척이나 포근했잖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긴 했지만 어쨌든 봄이 우리 곁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까지 잘 입었던 패딩이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삼척의 오후 최고 기온이 영상 24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관측 이래 2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곳도 많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 4월 중순의 기온과 비슷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네. 2021년 봄에는요, 반갑고 기분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따뜻하게 풀린 날씨처럼 힘든 일들도 모두 다 술술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자,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채팅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날짜가 2월 22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222로 삼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오늘은 또 입맛 돋구는 소식 들고 온 윤지연 리포터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소식 지연 씨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이잖아요. 네네.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새로 생긴 착한 레스토랑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네. 농가 밥상을 만드는 곳인데요. 지난 1월 초에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시골 밥상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는 기분이 정말 제대로 드는 곳입니다. 네네. 네, 조미료도 없이 맛을 낸 건강 밥상. 여러분 함께 바로 받아보시죠.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먹을까? 이 텃밭에서요. 진짜 싱싱한 갓 따온 상추를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상에 탁 올려놓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일 때 호박이랑 청양고추 같은 거 그냥 톡톡톡 썰어서 넣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부추랑 오이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버무려서 오이 무침 같은 거 딱 내놓으면은 생각만 해도 좀 투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맛깔스러운 밥상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주변에 산해진미가 넘쳐나는데 생각보다 이런 밥상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원주시 호저면에 가면 땡땡땡이 있다. 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가보시죠. 건강한 밥상을 찾아 원주 호저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겨운 식당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 아주 건강한 밥상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농산물을 재료로 친환경 농가 밥상을 차리는 식당인데요.
지난 1월 초 호저면의 한 사회적 기업의 임원과 직원 19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지역의 맛집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다 원주 지역에서 난 재료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메인 요리를 해서 마파두부를 해요. 그래서 로컬 직매장에서 만든 즉석두부, 두부를 이용한 마파두부 요리가 주 메뉴거든요. 이야, 맛있겠네요. 우리콩으로 직접 만든 두부니까 더 진하고 고소하겠죠? 네, 사실 제가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건 매일매일 반찬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오첩반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좀 식단을 좀 짜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매일매일 좀 바뀌어서 좀 신선하고 좀 맛있는 반찬들을 좀 제공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맨날 먹는 반찬이 매일매일 똑같으면 저기 실증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뭐 매주 주 단위로 해서 메뉴를 짜거나 그다음에 메뉴를 짤 때 주로 이제 저희 로컬 매장에 있는 이제 그 주재료 원주에 나오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메뉴를 짜고 있어요. 식단표만 봐도 건강 밥상을 차리려는 농가 레스토랑 사람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이곳이요. 농가 레스토랑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을 공수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뭐 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무농약이라는 글자가 우리 시선을 가장 많이 끌어요. 원산지 보니까 국내산인데 원주시 호저면. 여기 또 원주시 호저면. 강원 횡성. 대부분 강원도 지역.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식자재들이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갓 수확한 신선함은 물론 지역 생산자들의 진심과 정성을 담은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이 농가 레스토랑으로 가는 게 맞죠? 네, 저희 농가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직접 만드는 두부나 아니면은 반찬 나오는 고기류들 그리고 뭐 쌈채소 등 뭐 각종 나물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이 지금 농가 레스토랑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일반적인 마트와 좀 차별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정확히? 이 마트는 뭐 로컬 매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어서요. 최소 원주푸드 인증부터 뭐 무농약,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물건들로만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들은 판로 걱정을 덜어서 좋고 소비자들은 믿고 찾을 수 있으니 더욱 좋겠죠? 자, 이번에는 생산지로 가볼까요? 쓰이는 식재료들이 직접 나는 생산지를 한번 구경하러 와봤거든요.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 키 작은 이게 뭐예요? 다 이 풀이 시금치인가요? 시금치예요. 요즘이 딱 제철인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네요. 이렇게 이 지역에 이런 농산물들을 소비하는 게 어떠세요? 농민 입장으로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가 또 농사전화도 안 팔아주면 우리가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잘 팔아주고 거기도 유기농을 갖다 또 식단을 그래 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가 대단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열심히 팔아주려고 그래요. 못 파는 거 없이 하나도 없이. 이 시금치들은 수확하는 즉시 농가 레스토랑으로 납품된다고 하네요. 다시 식당으로 가볼까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치.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밥상이란 이거다. 예,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밥상을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 조미료 이런 거 안 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된장고추장을 이용해서 간장을 이용해서 이제 반찬을 많이 하고요. 제가 말하는 여기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의 밥상은 건강한 밥상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돌봄 밥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돌봄 밥상.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 오첩반상을 보니까요. 이제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아요.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게 제가 생선지랑 농가까지 직접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밥상이 더욱더 정감 있고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고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차려진 오첩반상. 마치 어머니의 밥상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아,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이 밥이랑 국이랑 반찬 몇 개만 있어도 사실 뚝딱이거든요. 일단 밥부터 좀 먹어볼게요. 진짜 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반찬도 하나하나도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다 원주 지역에서 난 식자재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조미료도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실화냐고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버무린 시골 밥상은 동네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인기 만점이라네요. 사실 이 밥상 안에 이 지역민들의 땀과 원주의 자연이 다 한 상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앞으로 이 지역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의 진미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착한 밥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착한 식재료에 어머니 손맛으로 맛을 낸 농가 밥상. 소박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찌우는 따뜻한 한 끼입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화면 보면서 배가 불러졌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키운 친환경 무농약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갔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식재료에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레시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제가 가서 직접 먹어봤잖아요. 일단은 음식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지가 않은 게 네. 이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먹고 나서 속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슴슴하다 표현 처음 배워갑니다. 특히 이제 호저면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참 좋은 게 저렇게 건강한 밥상을 자주 받아볼 수가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오늘 만나본 곳은 식당 외 장소로도 사용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식사 시간 외에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라니까 참 놀랍죠. 네, 네. 거기다가 레스토랑을 활용한 돌봄 교육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회적 농업 참여자와 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도 제공하고요. 네네. 놀라운 건 도시락도 배달할 예정이고 또 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는 찾아가는 밥차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바쁜 농업인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지연 리포터가 소개했던 따뜻한 건강 밥상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222입니다. 2월 22일이어서 222. 아주 심플하죠? 네. 자,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어떤 분야든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네네. 생각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실천해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 스마트팜을 무려 20년 전에 생각해내시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직도 하우스 밖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자 싱그러움이 가득. 뭐가 자라고 있나 봤는데 이게 다 뭔가요? 여기는 한 20여 가지의 그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요. 유럽 포기 상추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꽃같이 그린 플라워라고 얘기하는데 꽃처럼 예쁘게 한 포기 그런 상추를 심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유럽 채소들. 모양도 이름도 생소하지만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농장에서 볼 수 없는 장비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흙도 없다고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신용철, 김경희 부부를 만나봅니다. 부부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 겨울에는 빙어 낚시로,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그보다 더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을 농업과 함께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용철, 김경희 부부. 농장은 파릇파릇한 채소류들이 대부분인데요. 20가지 이상의 친환경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채소들도 많은데요. 바로 유럽 포기 채소들.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차별화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소한 채소들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저희 집에서 키우는 채소들은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샐러드나 샌드위치 아니면 버거에 되게 적당한 그런 채소들이에요. 한 송이 꽃 같아요, 얘는. 마치 연두색으로 꽃이 핀 듯한 버터 헤드 레터스. 우리말로는 꽃송이 상추로 알려진 유럽 채소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버터헤드 레터스라 그래요, 얘를. 그래서 요거는 한 포기씩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식탁에 올라갑니다. 참나무 잎의 모양을 닮은 유럽 상추 오크리프. 유럽에서 샐러드용 채소로 인기가 많은 카이피라. 언뜻 보기에 치커리와 비슷해 보이는 스켈톤. 치커리의 또 다른 이름인 엔다이브. 치커리의 한 종류로 붉은색의 잎과 흰색의 잎줄기가 조화를 이뤄 입맛을 돋우는 레드 치커리까지. 보기만 해도 아삭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넘쳐납니다. 생소한 유럽 채소만큼이나 일반 농장과 다른 시설들. 그러고 보니 세상에 흙이 없네요. 이렇게 흙이 없어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일명 스마트팜 분무 수경 재배 방식. 뿌리에 배양액을 시간별로 분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는 스프레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분무 수경 재배 방식인데 일반 토양이 없이 물로만 영양액을 넣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겹의 보온 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비닐 커튼 등 보온 설비를 구축하고 통합 제어기로 원격 제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식 장비를 무려 20년 전에 직접 설치했다는 부부. 2002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물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구조에 대한 자료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혼자 이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됐죠. 지금은 이제 식물들이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그 노력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참 제일 기쁩니다, 그게. 대학에서 원예학과 농학을 전공한 부부. 유학을 준비하던 신용철 사장님은 갑자기 쓰러진 아버님을 대신해 농사일을 맡게 됐고 그 당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농민단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농민단체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친구처럼 한 10년 정도 친구처럼 지내다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게 예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온몸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농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식물이 위에 잎이 이만큼 커지면 이게 이제 속에서 여기서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누렇게 뜨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진물르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니까 아예 지금 미리 따주는 거지. 요런 거 따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따면 돼. 스마트팜을 제가 배우면서 느낀 점은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장비 같은 거 할 때. 근데 여기 대표님들 직접 하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농장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재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농장 환경에 맞게끔 설비를 해서 하는 게 스마트팜이지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꼭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춘천에 정착하려는 것도 이제 대표님들이 여기 있어서 춘천 안에서 지금 대표님들하고 이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판매까지 이제 대표님들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종류별로 담고 있는 김경희 사장님. 싱싱한 채소들로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바쁠 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다는데 세상에 유명 레스토랑 못지않은 비주얼. 농장에서 나는 채소들만으로 꾸며진 식탁입니다. 싱싱함은 기본이고 아삭아삭 오감을 자극하는 맛까지. 와,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같이 이렇게. 맛있지? 당신 샌드위치 좋아하니까. 어때? 맛있네. 얘 이름이 뭐야? 그냥 샌드위치야? 당근 라페. 당근, 프랑스 요리래. 당근 라페? 요새 당근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 고민을 해봐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뜬대. 그래서 보통의 샌드위치는 당근을 그렇게 안 넣는데 나는 당근을 넣어봤지. 채소류는 싱싱함이 생명이죠. 바로바로 수확해 춘천 시내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인터넷 판매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요. 고급 레스토랑, 급식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 찾는 곳이 많습니다. 금방 수확한 채소들을 들고 부지런히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춘천의 한 로컬푸드 매장.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선보일 때의 뿌듯함. 자식을 키운 보람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소비자가 저희 농산물을 먹고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실 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 농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배워서 그리고 농업 현장에 가서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큰 도움을 주고 싶어요. 농장 어느 한 곳도 허투루 만들어진 곳이 없이 완벽하게 계산된 신용철 김경희 부부의 스마트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해낸 모습인데요. 20년이 넘도록 지켜온 자부심과 신념,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 농업의 희망이 가득한 곳. 부부의 농장은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봄빛깔로 가득합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채소 농장이었습니다. 1년 365일 그 싱그러운 이 채소의 기운과 함께 하다 보니까 두 분의 표정이 참 밝더라고요. 특히라도 두 분이 서로 잘 맞는구나 이것도 네. 좀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두 분이 우리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져보자 해서 결혼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웃음이 지더라고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역할이 딱딱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남편분은 재배를 위주로 하시고 또 아내분은 마케팅이나 판매, 홍보를 위주로 하면서 서로가 다정한 그 부부이자 또 훌륭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또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두 분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해요. 네. 이 두 분은 그런 청년들에게 그저 재배 기술만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사꾼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희 사장님의 올해 목표는요, 주 5일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농작물을 키운다고 해서 1년 365일 밭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없을 때부터 시작하셨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는 222입니다. 222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있네요. 네, 다음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볼 텐데요. 네네. 용석 씨,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1년이 넘고 있어요. 네.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참 아픈데 사실 지금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네. 초기에는 대구 지역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이 대구의 현재 상황은 어떨지 대구 지역 의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에서 순식간에 감염병 공포 도시가 된 대구. 3월 15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의 응원과 도움으로 K방역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이었던 대구 동산병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전쟁의 최전선이었다. 그때 상황에 제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이런 간호사의 사명감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통째로 이렇게 코호트 격리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를 해나가면서 교육 자료도 만들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우리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와 경험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간호를 하는데 정말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들은 빠르게 전문 대책반을 구성하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갔다.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우리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급하게 환자를 퇴원시키고 이제 그날 오후부터 환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기 3일 동안 거의 한 200명 넘는 환자를 받았었거든요. 많을 때는 하루에 80명 넘게도 환자가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크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이제 밀접 접촉자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시지 않은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원인 비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호구 착용이죠, 결국은. 네. 보호구 착용,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구 착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격리실 안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염 관리,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좀 저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네.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병원은 정상 진료 체계로 돌아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특별병동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코로나19 회복병동. 그 내부로 들어갔다. 154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격리병동.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새로운 채점 시스템을 개발해 환자군별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식사는 이렇게 도시락 드세요? 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서 그 간호사님들이 갖다 주세요. 대규모 감염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단 하나 철저한 준비와 빠른 결단이 해결 책임을 경험이 말해준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초반에 그랬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입원하는 모든 환자 전수조사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응급실에 와도 열나면 무조건 검사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 격리 병실이 다 있어서 더 확산 안 되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계속 준비하면 작년 8월, 2월처럼 모든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셧다운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 담당할 수 있게 평소에는 일반 진료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그렇게 대거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가 있는 병원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긴급 상태에서는 단 2, 3주 동안에 이제 그렇게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평시에는 텅텅 비게 됩니다. 그거를 감당할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되겠는가? 보험 재정이 되겠는가? 그것만 답이 있으면 사실은 계속 준비하면 됩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두려웠던 것은 감염병뿐만이 아니다. 폐쇄된 응급실 앞에서 혹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며 위급한 외상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빠른 수술이 환자의 삶을 좌우하는 외상 전문병원의 상황은 더욱 난감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저희 병원의 절단이라든지 상지 외상 환자 숫자가 그 이전 해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셧다운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특히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거점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병원에서 할 수 있는 스페셜한 수술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걸 못하게 됐을 때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간에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겨져서 아니면 방황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수술.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신속한 확인은 의료진과 또 다른 환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2차 전문병원에서 어떠한 이제 고충 아니면 어려움 우리 의료진들의 있었는지 네, 어떻습니까? 아예 각오를 하고 코로나 양성 환자라고 생각하고 격리된 수술방에서 4종 보호 장비를 다 착용하고 수술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문제 생기는 확률보다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한테 생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코로나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저희 응급수술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에서 서로 연계해서 그 검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병원 근처에 1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코로나 검체를 갖다 주면은 거기서 검사해서 4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현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검사를 하는 그 검체 기관에다가 보내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아쉽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회귀. 무엇이 그날을 되찾아 줄까? 아들 규민이, 규담이 코로나로 놀이동산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가서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꼭 놀이동산 가자. 엄마가 사랑해. 규민아, 규담아.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앞서 코로나19 관련 대구 지역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 동해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죠. 네, 사실 동해시에서는요 19일 동안이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학교와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되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방역 수칙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와 함께 거리로 나서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동해시에서 2달여 만에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서 오늘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서만 4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해시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간 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의 경우에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가 많았다는 점과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4일 어제까지 42,306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제 46.8%인 19,779세대가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최근 12일 동안은 이제 확진자 발생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1.5단계로 내려갔다고 해서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이를 도입해 주야간 특별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는 식당, 카페, 임용업소, 숙박업소 등 그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업종별 세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어달동에서 그들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같이 동행하기로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아, 예. 네. 오늘 그럼 몇 시간 정도 지금 다니실 예정이세요? 8시간 정도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 네. 그럼 8시간 동안 몇 군데나 가시는 거예요? 거의 30군데에서 많으면 40군데, 20군데 정도 다닐 것 같아요. 30군데에서 40군데를?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나요? 우선은 제일 먼저 클린강원 패스포드를 찍고 들어가고요. 저희도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 명부를 작성들을 잘 하고 계신지 그걸 하고 저희가 이제 단속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잘 해주십사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명부 작성은 필수인데요. 처음에는 저 기재하는 것도 좀 이의제기가 많았어요. 개인정보 이런 걸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시고 막 그러실라 이러더라고. 그래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거 체크하면 자기네 이제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갖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걸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아무런 이제 이의 없이 체크 같은 거 잘 해주시고 기록도 잘 해주시고 그래요. 동해시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과 이후 차이가 많은가요? 막상 이제 동해에 이런 코로나 환자가 다발성으로 이제 막 번져나고 이제 나고 속출하다 보니까 매출 관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몇 달이 2.5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기진맥진되고 인내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인내로 기다릴 그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죠. 그전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손님이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체감이 너무 크죠. 지금은 그래서 버티자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거고 그것 말고는 저희가 답이 없잖아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같은 업주 이제 외진 곳도 신경을 일일이 방문해 주셔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검사도 해주시고 빠진 부분이나 또 저희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매번 방문을 해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추운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지금 많이 기분이 많이 이제 내려가 있는데 저분 항상 웃으시면서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거 보면서 또 버텨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매출이 한 50% 이상 줄어든 것 같고 저기 동해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더 이동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더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천곡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상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전단지도 전달하고요. 출입 명부는 잘 작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발열 체크부터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19 전에는 뭐 저희 집 사실 또 좀 많이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집이어서 손님이 없을까라는 걱정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나가면 몇 팀이 오실까? 이런 걱정을 사실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지키고 가고 있는 이제 영업소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안일하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맞아 이렇게 지켜야 돼. 꼭 지키자 이러면서 손님들이 오시면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이제 발열 체크해 주세요라고 인사가 이제 그거예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발열 체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테이블에 앉으시면 이제 각자 이렇게 저희가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실천을 잘 해야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만 잘 알아주신다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까지 바꾸려는 우리 지킴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이었습니다.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들은요, 지난 12월부터 카페,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다니시면서 방역 수칙들을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에 각종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맞습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자, 끝까지 거리두기, 방역 수칙들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삼행시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작품은요. 권희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네. 자, 네. 이럴 수가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게요. 특이한데 계속해서 저도 운 좀 띄워주시죠. 네. 이름 밥상 앞에 놓고 함께 보는 강원 365. 이런 소식 저런 이야기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데 2월은 떠난다고 하니 먼 데서 봄 소리가 들려오네요. 아하. 역시나 오늘 또 시 한 수가 나왔습니다. 시적이세요. 네. 다음으로 또 운 좀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황순자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고요. 자, 이제 봄인가 봐요. 날씨가 용성님 마음처럼 포근해졌어요. 어머.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인물이 조각이시네요. 어머. 자, 이서진보다 잘생겼어요. 어머. 네. 황순자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뭐 황순자님 어머님 아니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이런 작품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네 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력서를 열심히 써서 당당하게 내고 왔습니다. 이제 전업주부를 탈출하고 워킹맘이 되려 합니다. 아싸! 합격 전화 받았습니다. 화이팅! 말로만 듣던 경력 단절을 이제 극복하셨네요. 최고예요. 그러게요. 정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운 좀 띄워주세요. 자, 이쁜 명수 씨 언제부터 이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셨군요. 명수 씨가 또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시키셨군요. 김영란님입니다.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절대 시키지 않았고요. 저와는 네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냥 저는 이쁜 걸로. 예. 죄송합니다. 명수 씨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네, 주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작품 만나봐야 되겠죠?
자, 전은찬님께서 주셨습니다. 운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생방송 강원 365를 이제야 보게 되다니 2월 22일 오늘부터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강원 365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챙겨보게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네네. 저희와 윤지연 리포터와 함께 하시려면 꼭꼭 챙겨보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당첨자를 먼저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가습기 받아가실 당첨자는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김민정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김민정님께는 저희가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지역 안에는 아직까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소한 소식들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 들어가면서 봄이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다, 설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걱정이요? 왜 걱정되시죠? 자, 지난 주말 우리 지역 정선 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소식들이 연이어 들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반짝 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건강까지도 함께 챙겨가는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 Libre. The eau de parfum and the new eau de parfum intense. Yves Saint Laurent.